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명 원외 모임을 한번 깐 적이 있어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그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이석주가 사실상 현근택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을 지가 폭로해놓고 그 자리에 지가 나간다고 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 친명 원외 모임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여기서 좋은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참 많은데 느닷없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불출마를 선언하래요. 진짜로 뭐 하는 짓들입니까? 친명 모임이라고 하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선당우사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촉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 팔아갖고 여기서 반은 사꾸라요. 제가 보면 반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지 맙시다.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위기일 때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오히려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입을 조심하고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팔이 그만해야 돼요. 적당히들 해라. 응?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용해인 의원을 좀 많이 비판했죠. 그쵸? 용해인 의원을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참여를 하라라고 하면서 명령같이 지금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니들 셋이 합쳐봐야 지지율 1%라도 되냐? 나 하나 묻자. 열린민주당, 민주당과 이미 합당한 정당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또 열린민주당 타령하고 앉아있고, 사회민주당 요번에 만든 정당이고 아직 창당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당이고,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빼면 뭐가 있는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용해인이가 위성정당이라는 욕을 먹으니까 민주당과 합당 불가 원칙, 한마디로 민주당이 참여한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선거 이후에 합당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1번부터 15번까지 니들한테 주고, 그러면 밖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는데 니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안 그래요? 민주당과 합당 불가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번부터 16번을 요구하고 앉아있는데, 왜 우리가 니들 당선에,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들 당선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내가 용해인 의원한테다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당신 20번, 당신 비례 받으려고 하면 20번 받으라고. 당신 뭔데 맨날 비례대표 앞번호 받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용해인이 너는 뭔데 비례대표 맨날 앞번호 받아갖고 비례 재선하려고 하는 거야? 비례대표는 한마디로 정치 신인들 영입해갖고 국회의원 한 번 시키는 거잖아. 당신 한 번 했으면 됐잖아. 당신 20번 가갖고 이번에 합당을 하든 뭘 하든지 한 번 비례대표 한 사람들은 20번 이후로 밀려나라고. 용해인이는 21번 달고 나오라고. 그럼 진정성 얘기해줄게. 응?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내가 선 넘지 말라 그랬잖아. 온갖 선거제 민주당만 비판하고 결국 이런 선거제가 개판 단계 국민의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야권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주장에, 야권연합은 위성정당이라는 주장에 총선 이후에도 합당 불가라는 원칙을 세웠다. 응?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응? 그리고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99%인데 민주당이 주도해야지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비례정당 연합하고 싶으면 왜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해? 응? 왜 그렇게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하냐고. 민주당의 참여가 그렇게 절실하면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줘야지. 응?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은 불가. 그럼 우리가 니들 왜 찍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선거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려고 야권 위성정당에 참여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들을 우리가 왜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15명 뽑아놨더니 국힘당 들어가는 인간들 있고 민주당 이재명 공격하는 인간들 나올 거 뻔한데 우리가 왜 당신들을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한테 15번까지 주고 16번부터 니들 가져. 안 그래요? 민주당 1번부터 15번까지 주고 16번부터 니들이 먹으면 우리가 민주당 도울게. 어디서 민주당을 16번부터 그래, 하라 그래. 응?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99% 찍어주면 민주당이 15번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투표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16번부터 니들끼리 나눠가죠. 어제는 내가 10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니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 민주당 지지자가 99.99999% 아니에요? 응? 어디서 비례로 앞번호 받아갖고 재선을 하려고 그래. 응? 그런 정치하는 사람 김종인밖에 없어. 응? 진짜 심보가 못돼 처먹었어 하는 짓들이. 응? 잘한다 잘한다 해줬더니 지가 뭐라도 됐는 줄 알고. 안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지가 뭐라도 됐는 줄 알고 지가 무슨 어디서 정당 같지도 않은 열린민주당 끌고 와갖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지가 언젠데 또 열린민주당과 연대를 해갖고 민주당이 또 연대를 해? 응? 안 그래요?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랑 몇 번을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여러분들 합당한 지가 언젠데 또 연대를 해요? 딸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동훈 씨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밤 7시 40분에 갑자기 기사가 나옵니다. 응? 윤석열 한동훈 사퇴 요구한 것 아니다. 졸라 웃기죠. 한동훈은 오늘 낮에 저는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고 그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자기는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한동훈 사퇴 요구한 것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한동훈 양자회동을 추진한다. 이게 뭐냐면 한동훈이를 윤석열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쵸? 여러분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준석, 김기현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온 선출직 당대표였어요. 그쵸? 이준석이나 김기현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판장 돌려갖고 이준석 날렸죠. 그 다음에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몰이를 한 다음에 거취를 압박을 했죠. 김기현이도 마찬가지고요. 김기현이나 이준석이 사퇴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가거나 누가 정중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저렇게 쉽게 날릴 수 있는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같이 내리 꽂은 애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이 같이
그냥 내리꽂은 애는요, 그냥 윤석열이 진짜로 날리고 싶으면요, 그냥 전화해갖고 야 너 그만둬. 아 예 그만둡니까? 그만둬.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치 한동훈이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도 그냥 용산의 압박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만만한 한동훈이 하나 막말로 날리려 그러면 그냥 야 너 그냥 지금 그만하고 너 그냥 너 용산으로 들어와.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마치 대단한 한동훈이 같이 사퇴 요구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한 거 맞죠? 결국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이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양다 회동을 추진한다. 이게 뭐가 담겨 있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과 한동훈, 여태까지 우리가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입에서 김건희의 얘기가 1도 김자도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이거는 한동훈을 발판 삼아서 대통령실은 이 의중을 전했고, 한동훈이도 날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이번에 푸시를 했죠.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 누구라도 영입인사건 현직이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입만 뻐끗했다가는 바로 찍어나가겠다는,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한동훈이를 압박하면서 나머지 국민의힘에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경률도 사과하고 오늘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군기 잡은 거예요.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을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랑 찍어내리고 싶으면 그냥 전화해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이리 들어와 빨리. 그러면 나이가 열 몇 살 어린데 아 예 그리고 들어갖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막 욕하면 너 새끼야 당장 엎어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고 개쇼죠 개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윤석열이가 한동훈 사퇴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냐. 야 이거 공작하다가 이거 잘못했다는 보니까 이거 당무 개입하면 탄핵 사유거든. 그쵸?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동훈이랑 비밀리에 만났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총선 끝나고 이거 탄핵 사유거든. 당무 개입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과거에 박근혜 공천 개입을 유죄로 만들어 갖고 그 당시에 박근혜 형량이 추가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당무 개입도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하는 자체가 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잣됐는데 그래갖고 바로 나는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고 양자 회동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봉합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한동훈 뒤에 줄을 서고 어떤 놈이 윤석열 줄 친한파 친윤파를 구별할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친한파 친윤파를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한동훈은 자기 팬클럽 갖고 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냐?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리얼미터가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과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건 조중동이 시나리오를 주말에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간 잣된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지네들도 여론조사 돌려보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8.5%. 이게 저는 결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주말에 그리고 한동훈 등판 이후에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올라가니까 조선일보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당선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 3년차 보수 정권의 힘을 유지하고 싶은 게 조중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한동훈에게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 수식어를 떼기 위해서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동훈과 윤석열이 김건희 문제로 정면으로 붙는 모습을, 왜 그러면 여기저기서 김경률이나, 이거는 제가 보면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갑자기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는 1월 19일 날부터 누군가가 이 시나리오를 실행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의 워딩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부터 한동훈 이거는 김경률을 느닷없이 마포 의뢰 지역위원장이었던 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해버리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김경률만 공천을 했나요? 원희룡도 공천을 했죠. 그렇죠? 원희룡도 분명히 인천 계양 가서 거기 당협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 손을 들어주면서 공천을 했는데 윤석열은 김경률 문제만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한동훈이가 원희룡 손도 들어주고 김경률 손을 들어줬는데 희한하게 원희룡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고 김경률 문제에 대해서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김경률은 김건희 디올백 사건의 사과를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원희룡은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경률을 벗삼아서 나머지 국민의힘 영입 인사든 앞으로 공천 못 받을 놈들도 니들 김건희는 사실상 금기어예요. 응? 김건희에 관해서 입만 벌렸다가는 그 윤석열의 2인자라는 한동훈이도 찍어낸다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동훈이 누구예요?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그냥 둘은 혼연일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얘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순간 한동훈도 찍어낸다는, 사실상 일종의 영린을 건드리면 죽인다라는 일종의 국민의힘이 공천을 앞두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한동훈이가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도만 얘기하지 김건희 명품백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신기가 불편한 것은 한동훈이의 워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한동훈은 여기저기서 수도권 의원들이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리스크 해소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요구가 물밑처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회적으로라도. 그러면 한동훈이는 지금 김건희 형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분명히 윤석열한테 전화로 얘기하면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네가 그러면 입장을 조금 바꾸면 내가 너를 그냥 한번 조지는 걸로 가는 건 어때? 형님 그 형님이 하시면 저는 그냥 맞는 척하다가 저도 좀 개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 동훈아, 그러면 내가 내일 너를 내가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너를 한번 조질게. 그러면 너는 그냥 그 다음날은 너는 사퇴 없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야지 이 개 쌍놈의 새끼들이 앞으로 네 형수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를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자꾸 처음에 물꼬가 터지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물꼬가 터지는 순간 이게 본물처럼 이제는 저것들이 특검도 받으라고 요구하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동훈이 내가 강하게 너를 한번 찍을게. 네가 나한테 그러면 덤비는 척, 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가 그러면 나한테 강하게 나는 사태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이유는 내가 그거 알아서 수습을 한번 해볼게.
이거야. 그렇죠? 이 대박. 그러면 딴 새끼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윤석열이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자가 제가 농담같이 평소에 얘기한 것 같이 결국은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김건희가 오빠 차라리 제가 잡혀가겠어요.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저를 제물 삼아서 꼭 훌륭한 대통령이 되셔야 돼요. 오라버니 제가 특검을 받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리나? 건희 내가 나이 50 먹고 나와 결혼해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려? 아니에요. 저를 버리셔야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2년이란다. 근데 김건희가 이런 애가 아니야. 근데 김건희는 이런 애가 아니야. 오빠 어떤 새끼가 또 씨부리던데? 아니 아직도 그 특검 받으라는 새끼가 있어? 그 새끼 있잖아. 이번에 그 뭐 영입인상가 뭔가 그 안경 쓴 조그만 짝깐한 새끼. 그 새끼가 이번에 또 명품백. 그 미친 새끼들은 또 왜 걔랑 어울려 다녀? 동훈 씨는. 동훈 씨, 그 새끼 진짜 공천하려는 거야? 형수 그거는 그냥 자살 공천입니다. 예, 깐죽대는 정청래 그냥 처리하려고. 어차피 나가도 떨어집니다. 그쪽은. 그래도 그렇지. 점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하려 그래. 처음에는 디올백 사과하라 그랬다가 나중에 특검 받으라 그러면 동훈씨 어떻게 하려 그래. 그래요? 예, 이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응?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디올백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진짜 내가 검사 출신이지만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맞다. 이렇게 떠들었으면 사람들이 막 한동훈에게 막 쏠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미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특검 이번에 부결됐지만 제가 비대위원장 와보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다 그러면 특검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동훈이는 진짜 윤석열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니네 1박 2일 쇼 이거 한동훈 너 진짜로 국민만 보고 갈 거지? 그러면 김건희 특검 받아. 김건희 특검 받아. 못 받아. 왜? 시나리오에 없거든. 그쵸? 시나리오에 없는데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한동훈이가 받아? 받았다가는 그냥 윤석열이가 저 새끼가 미쳤나? 야, 저 새끼 빨리 걷어와. 그냥 걷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조만간 언론에 대대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양자회동. 한동훈 딱 나오면 뭐라 그러죠? 네. 질문. 예.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거 대통령께 하나하나 소송이 가감없이 다 전달을 했고요. 대통령도 저의 그 뜻을 충정어리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1대1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날 윤석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KBS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저희 아내가 디올백 받은 것도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몰카 공작이라는 건 사실상 기획 의도를 갖고 나쁜 목적을 갖고 이거는 접근했기 때문에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그걸 받아갖고 그런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은 레전드가 될 겁니다. 윤석열이 KBS와의 신년 기자회견 겸 단독 인터뷰가 100%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이미지가 되죠? 또 하나의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노리는 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을 대립각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으로부터 윤석열 끼를 뺀 다음에 한동훈을 야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착시현상을 아까도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싸우는 순간 이준석이 묻히거든. 이해가 가요? 한동훈이도 윤석열과 명품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사사건건 티각티각 하면 한동훈이가 오히려 야당이 되면서 이준석이가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내부 총질로 보이는 것이고 제4야당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바로 한동훈이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로부터 윤석열의 색깔을 가장 빼기 위한 작전이 1박 2일 쇼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강하게 이번 기회에 누가 친한파고 친윤파고 누가 친고리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공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쵸? 약간의,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그 누구도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는 순간 무조건 찍어낸다는 강한 경고가 되는 거고, 그런 윤석열 씨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씨는 국정은 이미 개나 갖다 줘가 됐고, 민생 개나 갖다 줘가 됐고, 당과 정부의 관계도 이미 개나 갖다 줘가 줬고, 오로지 김건희의 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는 김건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특검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설픈 코미디였죠. 조선일보 배우에서 각색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지휘 조선일보 배우 주연 한동훈, 주연 윤석열, 악역 한동훈, 주연 윤석열, 까메오 뭐 국민의힘 뭐 여러 놈들, 그 다음에 총괄감독 김건희, 어설픈 시나리오. 그렇잖아요. 이준석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김기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그냥 맘만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 만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지가 내리꽂은 놈이 말 안 들면 그냥 지가 내리꽂았으니까 그냥 나와라고 하면 될 건데, 굳이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사퇴하라.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야 동훈아, 동훈씨 카톡 내 거 확인해줘. 카톡이 300개 와 있는 게 진짜입니까? 네가 확인 안 하잖아 이 씨발 새끼야. 아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겁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욕도 못해? 야 카톡 300개 하는 사이고, 그냥 여러분들 여태까지 7시간 녹취록을 보면요, 윤석열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둘이 상의를 해요. 전체적인 여러분들 7시간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요, 김건희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그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들 그거 풀 녹취록 못 들었죠? 김건희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얘기해. 대부분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윤석열이는 바지, 한동훈과 김건희가 모든 걸, 왜? 한건희가 진짜 한건희? 한건희가 나오냐? 김건희가 진짜로 실질적인 권력자거든요. 자, 중요한 건 모든 게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다 얘기하면, 형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여보, 아저씨도 아니에요. 아저씨, 동훈씨 얘기 들었죠? 그거 동훈이랑 그 당신이랑 상의한 거야?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 그냥 그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거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는 여태까지 다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누고, 다음에 김건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동훈이도 이거 알지? 이 삼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윤석열이 뭐하러 비서실장을 보내고, 이거 개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응? 그러니까 윤석열에겐 대통령 자리고 뭐보다 그냥 김건희의 신기가 더 중요하고 굉장히 더 급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얘기합니다. 제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잘 하길 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윤석열과 뭐 사퇴 안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특검 받으세요. 응. 특검 받으면 제가 그 진정성을, 제가 만약에 한동훈 씨가 특검을 받으시면요, 내일부터 제가 한동훈 팬클럽에 가입하겠습니다. 진짜로. 한동훈 씨가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서 받으신다고 하면 제가 내일 한동훈 팬클럽에 가입할게요. 너 못 받지? 응. 너 못 받잖아. 응? 너가 특검을 받으면 내가 내일부터 국민의힘 지지자가 될게. 너 못 받잖아. 응?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제발 국회에서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한동훈 만나면 니네 짠 거지. 딴 거 없어. 니네 짠 거지. 신원식이 만나면 너 전쟁할 거지. 니네 짠 거지. 전쟁할 거지.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럼 특검 받아. 짠 거지. 아닌데요? 그러면 특검 받아? 못 받아요.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봐봐요. 세상이 옛날에, 지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김학의 사건. 그죠? 김학의가 별장에서 성폭행한 게 동영상에 나와도 온 세상이 김학의 성폭행 사건이 그 사건의 핵심인데, 갑자기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이 핵심인데, 김건희 명품백 받아갖고 뇌물수수한 게 핵심인데, 김건희 사과해라 안 하가 갑자기 본질이 외도되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김건희가 청탁금지법에 의한 김영란법이 위반의 소지가 있는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을 받은 게 정말 그게 핵심이고, 김건희가 범법을 저지른 게 핵심인데 김건희가 사과하냐 안 하가 그게 더 핵심이 돼버리는 거죠. 응? 너무 웃기잖아. 김건희가 사과하면 끝나요? 그러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법을 저지르면 사과하겠습니다. 끝. 사과하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건희라는 늪에 빠진 거죠. 저쪽은.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이재명 당대표를 오늘도 뭐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막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막 추궁하고 그러면, 김건희는 검찰이 조국 장관님과 임종석 전 실장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 김건희는, 검찰은 그 어떤 짓거리를 해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하고 김영란법 위반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사과하면 끝나는 나라. 왜? 왕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민주국가의 민주공화정에서 왕이 아닌 이상, 안 그래요? 제왕적인 국가나 왕이 자기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냥 성남 백성들의 민심을 다스리는 거 아닌 이상 법치주의 국가잖아. 귀 고하를 막론하면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해?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김건희는, 이거는 여러분들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적극적으로 검찰에 출두해갖고 수사를 받아야죠. 응? 정신들 차려라. 응?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무감각 1도 없는 놈들, 눈치 없는 놈들, 국민의힘에서 눈치 없는 놈들은 오늘 한마디씩 하는 놈들, 그게 누구냐면 태영호. 태영호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눈치도 존나 없잖아.
그랬더니 오늘 느닷없이 김건희 그 디올백은 사과해야 된다. 저 비용신 좀 짬밥 있는 의원들이나 눈치 빠른 놈들은 이런 싸움에는 끼는 게 아니다. 그쵸? 이런 싸움에는 끼지 않 게 왜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 저것들 짜고 친다는 거 다 알거든. 근데 태영호는 지 지역구 뺏기고 내래 아무데나 나가라 그래도 나가게 쉬워. 그러고 앉아 있잖아. 강남 공천 뺏겼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데나 뭐 나가라 그러는데 너 평양 나가. 평양. 평양 이번에 내가 공천 줄게. 너 평양 나가갖고 이번에 김정은이랑 둘이 붙어. 김정은이랑 둘이 붙으면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어떤 놈은 그러니까 눈치 없는 게 누구냐면 5선의 김영선, 한동훈이를 비판합니다. 윤석열 편을 들은 거죠. 이건 눈치 존나 빠른 거죠. 고단수지요. 이 싸움에 아직까지 가장 더 힘센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걸 알고 사회 SNS에 어떻게 찾아온 정권인가 시스템 공천으로 치르는 선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 이탈에 책임을 져야 된다. 5선이니까 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이 싸움에 더 센 놈은 누가 봐도 윤석열과 김건희인 거를 알고 윤석열 편을 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눈치 없는 태영호 같은 애들은 김건희 디올백 이번 기회에 사과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새끼 잘못하면 내가 보면 북한에 공천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어색해. 사퇴 요구 거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진짜 너무 유치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 사퇴 요구한 것 아니다. 그럼 뭐야? 그럼 한동훈이 거짓말한 거야? 한동훈 오늘 여러분들 기자들 앞에서 저는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퇴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갑자기 진짜 화난 척 쇼를 해야 되잖아.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죠. 국민들과 민생 토론을 30분 남겨놓고 불참.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 나온 국민들은 뭔데? 이거 다 짜고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갑자기 민생 토론에 불참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뭐야? 갑자기 30분 전에 취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상하면 민생 토론은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될 겁니다. 왜? 조선일보가 써줬거든요. 더 이상 나대지 말아라. 그렇죠? 더 이상 나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한 발짝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를 야당으로 만드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 몸에서 윤석열의 색깔을 완전히 빼고 그러면 이제 당정 관계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윤석열이 사라지고 김건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지는 순간 이 선거는 한동훈과 민주당의 대결이 되죠. 근데 밖에서 이준석이가 계속 한동훈을 저격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도 야당인데 한마디로 한동훈이도 야당인데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의 신당을 와해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이준석의 신당이 생각보다 세죠. 그쵸? 나는 이런 걸 어떻게 예상하지? 이준석의 신당이 굉장히 세죠. 그럼 여기서 누가 당깨기 전문가가 누구죠? 김한길이 등장할 겁니다. 이준석의 신당이 굉장히 세면 당깨기 전문가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철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한길이가 직접 이준석이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상합니다. 100% 이철이가 신당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철이가 김종인과 손을 잡고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만길이가 뒤에서 조종하면 계속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계속 신당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철이는 신당에 합류할 수밖에 언제 합류하냐? 국힘당과 민주당의 공천 직전 또는 공천이 있은 이후에. 그럼 이철이가 등장해갖고 막 또 개파 이간질하고, 항상 개파 간 이간질하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철이는 민주당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민주당 성향이니까 누구를 하냐면 이낙연과 김종민을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이낙연과 김종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비례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낙연에게 지역구 출마를 종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이준석 신당은 영남의 전 지역에 후보를 내서 작은 표라도 거기서 득표를 하고, 이낙연을 이용해서 호남에 전북의 전 지역에 후보를 내서 또는 전남의 후보를 내서 득표를 해서 영남과 전남의 중도의 표를 흡수해서 비례대표를 키우는 수예요. 그렇죠? 거기에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은 충청권에서 후보를 내고, 그럼 얘네들은 오로지 비례대표 10석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 비례대표 10석을 보는 겁니다. 비례대표 10석을 봐야만 나름 나눠먹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영남에서는 이준석과 신당들, 국힘당 탈당 세력들이 이준석과 합류를 해서 영남의 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민주당 탈당파들과 이철이 얘네들이 사실상 호남 이쪽에 후보를 낸다면,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표를 확보를 하고, 충청권은 김종민 뭐 이런 수도권 이탈표들은 또 수도권 탈당파들을 모아갖고 하고, 이 작전이에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전북이나 전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후보를 내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당선은 안 되더라도 한 10%는 나올 수는 있잖아. 그쵸? 잘 생각해봐요. 한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더라도 득표율이 한 10%만 돼도 어마어마한, 그래도 몇천 표씩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몇천 표들이 지역구에서 모이면 신당에는 그 표가 쌓여갖고 비례 선거에서 의석을 배분을 받는 거죠. 제가 보면 그 작전을 펼쳐. 그래서 이준석도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이낙연과는 연대의 고를. 왜 그러면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이낙연에 대한 불만은 뭐냐, 뒷방 늙은이같이 지 혼자 거물인 척하고 뒷짐지고 신당이 잘 되는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 너도 나와 이 새끼야, 너 뭔데 이 새끼야 라니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보러 지금 지역구 나가는 겁니까? 나 국무총리했어 이 새끼야. 응? 나 국무총리하고 새끼야. 나 오선의원이야. 나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간 사람이야. 나보러 지금 지역구 나오라는 거야?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필해 줄 줄 알았던 이원욱, 김종민, 거기에 조홍천이 이낙연 대표도 지역구 나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씨발 새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낙연이가 지역구를 선택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나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호남에서 이낙연은 인기가 없어요. 호남에서 이낙연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괜히 당 뛰쳐나갔다가 신당 창당을 한다 그랬는데, 내가 나갔다가 여러분들 이낙연이 호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정계 은퇴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자꾸 호남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여러분들 이번에 호남에서 뒷방 늙은이처럼 뒷짐 주고 승리를 비례대표 표를 좀 많이 얻고 그러면 이준석과 나중에 대선 후보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나 김종민이나 얘네들이 계속 지역구 나가라 그랬는데 이낙연 지역구 나가갖고 호남에서도 떨어지는 순간 이낙연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낙연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김종인이가 지금 사실상 이준석 뒤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뒤에는 김종인이가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낙연은 한 번 배신한 새끼들은 다시는 또 배신하고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계속 이준석한테 그렇게 푸시를 할 거란 말이야.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러거든. 그러면 이준석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영남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탈자들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가지고 만약에 이번 선거를 이끌 거면 이준석은 다른 어떤 상징적인 대표를 개혁신당의 대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복합적으로 뭐 원칙과 상식 뭐 양양작 개태섭, 금태섭, 거기에 무슨 유호정, 뭐 어중이 떠중이, 거기에 이낙연, 덩파리 뭐 이런 애들이까지 막 다 붙으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안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혁, 신당 이미지와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이에요. 왜? 개혁적이고 신당은 젊은이가 맡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개혁신당이라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급은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야 무슨 꼰대 새끼가 야 이낙연이가 무슨 개혁신당이랑 어울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에 나중에라도 선거 이후라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맡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개혁신당은 젊은이들이 맡는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천하람은 제3지대의 빈 텐트 지금 텐트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준석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나름 텐트의 한쪽을 채우고 있는데 사실상 탈당은 화려하게 텐트는 아무도 이낙연은 막 이재명한테 최후 통첩하고 원칙과 상식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후 통첩은 했는데 텐트 여러분들 탈당한 사람들 전부 모여보십시오 했더니 윤영찬까지 아침에 전화 안 나갑니다. 아침까지도 나온다 그랬더니 저 씨발 새끼 지난 경선까지 나를 지지한다고 했던 새끼들이 꼭 경선 결정적일 때 꼭 뒤통수를 친다.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반명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보니까 탈당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이낙연이가 탈당을 하니까 따라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낙연의 한계인 거예요. 응? 정말 이낙연이 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 프레임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130명이 이낙연을 말린 사람들은 많죠. 근데 막상 이낙연이를 130명이 말렸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 명이 안 따라 나오냐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빈 텐트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양당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이 북한을 이용해서 늘 민주진영을 탄압했던 국민의힘의 못된 정치가 있기 때문에 민주진영 사람들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당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양당 기득권을 비판하려면 국민의힘을 먼저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이 양비론을 가장 싫어해요. 민주당이 왜 기득권 정당이에요? 왜 민주당이 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선거판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것들이 진정한 민주진영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번의 정권을 잡았을 때 선거 판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때는 무조건 선거하면 야권은 분열하면 졌어요. 여러분들 다 그 당시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있죠. 아무리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야권은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만 국민의힘 후보 하나를 이기는 선거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 구도가 바뀌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2017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때부터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민주당은 그 어디든지 단독 후보가 나가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길러졌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민주 진보가 외연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51대 49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6대 4의 선거를 치렀어요. 그게 어디서 정착이 됐냐? 사실상 언론 정상화,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기무사 개혁, 검찰 개혁을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사전에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선거 때 여론 조작이나 공작에서,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중동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이 미스미디어의 파워가 늘어나면서 선거 구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은 무조건 민주 진보 진영, 만약에 정의당 후보 하나, 민주당 후보 하나 나오면 무조건 필패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 후보 하나 정도 나와도 이제는 민주당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사실상 국힘당 후보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이가 끝까지 사퇴를 안 할 때도 우리가 굳이 심상정 너 사퇴해라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대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심상정 따위 나온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심상정이 엄청난 표를 가져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야권,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분열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를 윤석열에게 내주게 됐는데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심상정이가 민주 진보의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원하고 밀었다 그러면 심상정의 어떤 정의당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심상정의 정의당은 이번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대선에서 윤석열에게는 정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민주 진보 이름은 윤석열을 비판하지만 결국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한 게 심상정이 떨어질 건 뻔히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나머지 민주 시민들의 그 갈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친 채 오로지 정의당이 어떤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민주 진보가 독재 정권에 시달리던 말던, 검사 독재 시대에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괴로워하던 말던, 오로지 자기 정당만 보고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동료 시민들이나 똑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심상정이가 지난 대선에서 나와서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는 건 뻔히 압니다. 그리고 심상정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가 민주 진보 개혁 노동자 서민들이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출마를 끝까지 강행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심상정이가 끝까지 대선으로 완주했다 그래갖고 우리가 심상정한테 사퇴하라고 강요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의당의 오만과 독선, 대선, 그리고 정의당이 2020년 총선 이후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사건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국회에서 윤석열 도우미를 이중대 역할을 했던 정의당의 민낯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더 이상 정리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힘당 이중되는데고 왜 민주당 이중대로 되면 부끄러운가? 당신들은 적어도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비판하면 그것이 결국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국민의힘의 독주에 오히려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양당 기득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걸 왜 모르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의당의 진보정치, 민중당의 진보정치, 진보당의 진보정치, 노동당의 진보정치, 녹색당의 진보정치, 이런 정당의 진보정치들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가져간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진보라는 시민사회 개혁 세력들은 국민의힘의 괴멸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단결하고 대동단결하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민주당이면 어때? 정의당이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전두환 살인마 정권의 후예들과 싸웠다 그러면 지금같이 민주진영이 선거 때마다 분열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한 변명이고 누구를 위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죠. 응? 민주당이 왜 기득권 양당 정치에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같이 왜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만든 것은 국민의 선택이에요. 응?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만큼은 막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똘똘 뭉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그 다양한 중도와 다양한 좌에서부터 우까지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점점 늘어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죠. 국민의힘이 세상이 바뀌고 21세기가 들어서도 20세기에 했던 국민을 위한 학살, 지금 수많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고 최상병 사건 직접적 대한민국 군인들이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오로지 이익을 위한 정당,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하는 정당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국민의힘에게 단 한 석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한정당이 누구이냐. 그럼 당신들이 그 대한정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했는지 스스로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욕하고 민주당이 거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일시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응? 국민의힘을 비판해야지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일시하면서 양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치 평론가들이나 보수 패널들 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보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네들이 표를 못 얻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늘 걔네들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당신들의 정당 정치, 정당 강령,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진일보한 게 없어서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진보 정치의 한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이유, 늘 5%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 5%도 이제 까먹는 진보 정치가 왜 쇠퇴했는지 스스로들이 반성을 해야죠. 아직도 누가 운동권입니까? 누가 노동자? 아직도 1980년대에 갇혀갖고 저는 정말 진보 정치 주장하는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타령, 민주당 원망하는 자들 본인들이 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거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은 필요한데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필요한 것이지. 응? 왜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개혁적인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은 가져가지 못하는지 그 원인과 분석을 해야죠. 원인 파악을. 적어도 국민의힘과 싸울 때는 뭉쳐줘야죠. 왜 항상 민주당에게 양보를 요구하냐고. 소수 정당은 무조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게 무조건 양보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민주당은 늘 양보를 해야 되고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당신들을 위해서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어갖고 당신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냐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4년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은 필요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필요하고, 근데 민주당에게 비례정당 의석 앞번호는 줄 수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니네끼리 만들어갖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를 얻든 2%를 얻든 3%를 얻든 니네가 스스로 독립해갖고 자립해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선거를 해야지. 왜 민주당 걸고 넘어져갖고 위성만 정당 만들면 죽인다. 왜 국민의힘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드는데 국민의힘은 만들어도 되고 민주당은 니들 밥그릇 안 챙겨줬다 그러고 민주당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그 무슨 심보인데? 어? 안 그래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들 이름도 모르는 너희들의 당선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호구야? 그거 아니잖아. 니들끼리 한번 뭉쳐갖고 만들어봐. 그래갖고 국민의 선택을 얼마나 받나. 민주당한테 징징대지 말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든 말든 비판을 하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든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자 하면 민주당도 안 만들어. 국민의힘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의석 싹쓸이 하는데 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면 우리가 니네 찍을 것 같아? 사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인을 비판한 거예요. 주제 파악해라. 응? 용인시 더불어 시민당에서 배지 달지 않았어? 2020년 1월에 창당한 기본소득당, 2020년 창당하고 2달 만에 민주당에서 배지 줬으면, 그러면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뿐이잖아. 이제 와서 또 무슨 민주당한테 16번부터 요구를 하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 비례연합에 합세를 하고 결국은 총선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과는 합당을 불가한다고? 누구 좋으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호구로 보이나? 차라리 배지에 욕심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으면 민주당에 가입을 해요. 왜? 가입할 자신은 없나? 꼴에 기본소득당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정당에 본인이 상임대표라고 해서 그 정당을 버리고 민주당에 가면 배신자 소리 들을까봐 배지는 욕심은 나지. 민주당은 들어가고 싶지. 들어가면 정치 생명 끝날 것 같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은 왜 합당은 못하는데? 응? 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예전같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도 독해졌어요. 하도 이용당하고 하도 여기저기서 때리고 늘 민주당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 대놓고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맨날 당하다 보니까 이골이 나서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가 뭘 잘못했고 우리가 무슨 그 큰 잘못을 했다고 늘 남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이젠 바보짓 그만하고 싶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선거가 이제 70여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민주 진영에서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어떤 놈들이 보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아예 적폐로 만드는 인간들. 문재인 탈당하라. 문재인이 윤석열과 한패다. 이런 놈들이 보여요. 이런 놈들은 절대 민주 진영이 아닙니다. 그쵸? 문재인과 이재명을 분리시키는 자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친문 정치인들이 친명으로 만들 노력을 해야죠. 그쵸?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공천이 가장 위험한 공천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민주당 공천이 잘못하면 위험한 공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친명파리 하는 이 정치인들,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친명파리 하는 정치인들 정말로 이번에 잘 걸러내야 됩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 테러를 당하고 눈 뜨자마자 김혜경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고 있고, 이낙연이가 탈당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침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 이상 친문진영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해놨잖아요. 그렇죠? 친문진영 움직이지 못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단도리를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재명 당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분리시키려고 지금 하고 앉아있고, 이거를 가장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아마 제가 보면 이번 선거가 그 어떤 때보다,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너무 패악질이 심하니까 누군가를 욕을 하면 굉장히 속 시원한 겁니다. 누군가를 욕을 하면 속 시원한 거예요. 그게 대상이 문재인이 되면 안 돼요. 문재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분리시켜 놓고 친문 정치인들 다 탈당시키면 고립되는 건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가 고립되는 거예요. 절대 진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점점점 많은 정치인들이 모이게끔 해줘야 돼요. 걸를 만한 놈들 다 걸렀잖아요. 그렇죠? 걸를 만한 놈들 다 걸렀으면 왜 윤석열의 폭거와 윤석열의 이 폭정을, 왜 여러분들이 점점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향하냐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지금 이 일부 송가역들이 남아있는 놈들과 열민 사과충들이 모여갖고 문재인을 악마화하고, 심지어 김어준, 조국 이런 분들도 전부 까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안티가 많고 제가 방송하는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 몰빵이었고, 나같이 십수년간 민주당을 위해서 한결같이 싸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굉장히 미운 존재죠. 어떻게든지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했는데, 김어준 총수와 내가 몰빵을 주장했으니까, 김어준은 넘사벽이다 보니까 까기 힘드니까 만만한 저 새끼라도 까자라고 하면서 온갖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새끼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저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사이버 불링을 하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죠.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나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야.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부터 알던 분들이고, 지금의 삼선의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전부터 알던 분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니네들이 내가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어떤 정치인들과 유대 관계를 가졌다는 건 니들이 정말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여기저기서 정청래를 수박이라고 욕하는 놈들도 있고, 심지어 뿌락치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있고, 이런 자들이 과연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놈들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전 그래요. 저는 빈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는 될 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약한 부분을 지지자들이 채워줘야 돼요. 오히려 이 유튜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극적인 소재로 이재명 당대표를 운신의 폭을 작게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이용해서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어떻게 모두가 처음부터 친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친명이 아니래도 의정활동 잘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면 너 왜 친명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계속 닥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왜 친명 선언 안 해? 이런 식의 지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검찰의 탄압에 이겨내는 정말로 민주진영의 대들보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정말로 민주당을 접수하고 민주당의 기득권이, 민주당의 주류가 된 게 이제 갓 2년? 그렇죠?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주류로 성장해서 이낙연을 이기고, 그 모든 힘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에 의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가 된 것이고, 이제 갓 변방의 장소에서 민주당의 주류로 등단한 거예요. 근데 그 주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김종민이나 원칙과 상식 같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애들이 결국은 이탈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재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지자들의 여러와 같은 응원과 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점점 무시하지 못하면서 너도 나도 친명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명문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서 지지자들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이재명 너 왜 지지 안 해? 너 그럼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더 시간이 앞으로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더 이재명 당대표는 더 많은 의원과 본인의 지지 세력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지지자들의 마음은 다 뺏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국회에서 완벽한 이재명의 정당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의 어떻게 100% 마음에 드는 의원들이 딱딱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님이나 어떤 지금 최고위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만큼 그런 사람들만 모두가 민주당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번에 경선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당내 분열을 조장했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이재명을 위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다 그러면 총구를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이쪽에 여러분들이 화력을 집중해야지, 윤석열의 폭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같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들고 검찰총장에 맡은 게 문재인이다. 그 검찰총장에 추천한 게 무슨 양정철이다. 응?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응? 그렇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계자를 양성 안 해갖고 결국은 이명박이를 대통령 만들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욕을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응? 선거 때는 조금 나랑 달라도, 선거 때만큼은 조금 나랑 달라도 지지자들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재명 당,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가 곧 이재명의 승리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민주당의 승리가 곧 이재명의 승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쳐내고 그러면 민주당이 너도 나도
이거는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전부 나가지 않을 사람도 뛰쳐나가게끔 지지자들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갔던 민주당을 이탈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럼 지지자들이 따뜻한 어떤 격려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선거 때만큼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쳐내면 누가 총선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그냥 나 친명이야 하고 하면 와 지지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선거 때는 갈라치기 하는 놈들 그리고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유튜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 보면 10년 이상 정치판을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지만 이 유튜버들이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 팬덤 현상을 유튜버들도 자기 팬덤들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팬들이 있지만 그 팬덤을 이용해서 나쁘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저희 시사타파를 오랫동안 시청을 해주시고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중심을 잡아주시고 무엇이 진짜 윤석열에게 복수하는 건지 진정한 복수는 문재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이번 총선에 대승을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박이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비판하고 민주당 전부 탈당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총선 지휘했는데 150석도 못 얻게 하면 그게 이재명 당대표 죽이는 길입니다. 수박이 나가서 경선에서 이겨갖고 재수 없지만 당선되면 그것도 다 이재명의 공이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박이라고 욕했던 놈도 경선에서 살아남아갖고 국힘당 의원 꺾고 살아 돌아오면 다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 잘해서 이기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응? 수박들이 나왔다 그래갖고 경선에서 이겼다 그래갖고 나 투표 안 한다는 놈들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한 석이라도 더 이재명을 위해서 얻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반명 세력들은 반성해야 된다. 응? 이재명을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 못 받는 수박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을 지휘해야만 당신들이 당선될 수 있다. 응?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니들 찍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수박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는다. 이재명이 총선을 지휘하니까 한 석이라도 더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싫지만 민주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왜 그럴까? 이재명이 없으면 수박 지역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려고 그럴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내 지역구에 수박이 나와도 이재명 생각해서 민주당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명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 물러나라는 순간 당신들은 본선에서 진다. 응? 본선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 누가 투표를 하려고 그러겠냐. 응?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이 검찰의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온갖 음모와 계략 이재명 죽이기 위한 수사를 뚫고 나와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순간 완전 이재명의 위상은 달라져요. 이재명은 진짜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그 어떤 당대표가 이런 망고 풍파를 겪고 총선을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고 결국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 우뚝 서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까지 만약에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다 이재명의 공이죠.
결국은 민주당이 하나 돼서 내년 한석이라도 국민의 의석을 갖고 오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재명의 공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수박들도 고개 숙여서 이재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선에서 날리다가도 못 날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결국은 비명계가 규모가 작아지고 결국은 이번 총선 끝나면 친명계가 대다수가 이제 국회에 등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주류라고 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이야 과도기예요. 과거 21대 2020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친문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친명 의원들이 약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친명이 대세가 되고 비명이 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주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지자들이 너무 급해요. 총선 이후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이제 주류 정치가 시작되고,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왜 저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공격을 받았냐? 비주류니까 여태까지 의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밀리니까 결국은 박관홍이가 원내대표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번 총선 이후에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선 행보에 결국은 민주당 주류가 합세하는 그런 결과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알겠고,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사실상 주류의 교체를 이루고 있고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벌써 마음이 너 친명, 비명, 간별사 역할을 하지 마셔라. 나갈 놈들 다 나갔잖아요. 낙지 나가고 원칙과 상식 나가고, 그리고 안 나가고 꼭 내보낼 몇 놈들이 있죠. 어디 박용땡, 윤영땡 이런 놈들은 경선에서 알아서 우리 지지자들이 분별력 있게 투표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전해땡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경선에서 우리가 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명원들이 150명으로 모두 공천을 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놈이 진짜 친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친명원들 해봐야 여러분들 아마 적어봐요. 30명 적을 수 있나? 못 적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아마 친명원들 30명 적어봐요. 그러면 못 적을 거예요. 그만큼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친명파리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재명에게 더 등에 칼 꽂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이탄 의원이에요. 이탄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선거제도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정도도 감싸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너무 아까웠어요. 이탄 의원님의 저는 진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싸주고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탄 의원 같은 좋은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배지를 포기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어떤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 진영의 어떤 의사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목소리를 막는 게 오히려 이재명을 비판의 대상자로 올려주는 우리 지지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원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탄 의원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진짜 친명이라 그러면 뒤에서 이재명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 말뜻 뭔지 알죠?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주류의 교체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도기에 너무 지지자들이 수박들에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당대표 가결표 던진 놈들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제가 왜 몰라요. 어떻게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검찰과 손을 잡고 가결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거를 이겨내고 이재명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 테러를 벗어나서 또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총선이 끝나면 주류는 이제는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모두가 친명을 만들어야죠. 제가 보면 이제는 친명 비명 나눌 것도 없이 예전같이 모두가 친문을 만들듯이 이제는 모두가 친명이 자연스러운 민주당의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여러분들이 총구를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끼리 싸워갖고 국힘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저는 그 바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수박이라 그래도 저는 국힘당만 만약에 이겨주면 그분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수박도 저는 윤석열의 친윤계 이런 놈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조국의 통일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힘당을 없애야 돼요.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조국 통일과 대한민국의 신친일파들을 영원히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주저리 또 헛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